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은요, 1947년 고무신 공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7위의 기업으로 다지고 일으켜온 거죠. 그러던 것이 38년 후인 1985년 2월 21일 기업 해체라는 비운을 맞습니다. 기업 운영의 잘잘못을 떠나서 한 인간이 평생을 바친 기업이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바로 그런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1985년 2월 21일 오전,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은 제1은행 이필선 행장으로부터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들고 회사로 돌아온 뒤 중역회의를 소집했다.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행정이 그럽디다. 아무리 버텨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이미 위에서 결정이 난 일이라고. 위라고 하면 청와대요, 청와대. 예. 이 일을 우짜했으면 좋겠습니까? 회장님, 그 밖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그게 말이오. 아버님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고, 저항하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게 된다. 그랬답니다. 김도경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건 완전 협박이군요. 내가 많이 나이까지 헛살았습니다. 김 부회장이 여러 차례 아무래도 정부 하는 짓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개인 기업을 어떻게 하겠나 하고. 그래서 우리 목줄을 진 은행부터 잡았던 겁니다. 법무팀도 여와 있는데 어때요? 법률적으로 버텨볼 방법이 있겠어요? 법률적인 부분도 정부가 이미 검토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주식을 포함한 국제그룹의 재산 일체를 은행 측에 일임한다고 각서를 써준 마당이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법입니다. 전두환 대통령한테 저항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야 너. 아이고 엄마. 이걸 웃자노. 일단은 신용이라도 해주고 회사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역회의의 결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이었다. 결국 양정모 회장은 제1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의 날인 그것을 은행 측에 넘겨주게 된다. 이날 이필선 행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그룹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의 해체 결정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한편 그즈음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찾았다. 장 회장, 어서 오시오, 어서. 예, 카카. 악수나 한번 합시다. 예. 언제 한 번은 내가 장 회장 모시고 밥을 먹는다 했는데 좀 바빴습니다. 아유, 나란 일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카카.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새 세대 심장재단에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셨더만요. 영부인님께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시는데 기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그래요.
과거 저 새마을 선거 때도 내 참 감사하다 했는데. 그즈음 장상태 동국제강 회장은 세세대 심장재단 등에 적지 않은 돈을 기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50비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양정모 회장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전후해서 한일합성에서는 새마을 성금과 세세대 유경회, 세세대 심장재단, 일회재단, 보태서 한 90억 원이란 돈을 낸 것을 예. 한일합성하고 동국제강하고 돈 낸 것은 내가 그리고 건설을 인수한 극동건설은 역시 새마을 성금이나 유경회, 심장재단, 일회재단 이래가지고 23억 원을 냈고 동국제강은 48억 원 정도의 돈을 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동국제강은 48억을 냈고 극동건설은 23억 그리고 한일합성은 90억을 냈습니다. 내보다 규모가 작은데 그건 말고도 그 뒷돈을 거래했다는 풍문이 있었죠? 예, 풍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국제그룹 해체 이후 이제 남은 것은 계열 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가운데 연합철강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연합철강은 원사주이던 권철현 씨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에서 권철현 씨가 연합철강을 어떻게 넘기게 되었는지 전해드렸죠? 그런 마당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뜻밖의 사건이 생깁니다. 기쁘다 마다요.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즈음 재계의 몇몇 인물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연합철강의 전 사주이던 권철현 회장도 있었다. 축하하네. 소송도 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만, 응? 연합철강이 본래 주인을 찾아가는구만, 응? 감사합니다, 대변인. 그렇게 알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 국제의 다른 기업들은 몰라도 적어도 연합철강만은 흑자를 보지 않나? 에? 예. 김만재 장관이 아주 큰 선물을 주는구만. 응? 가만. 저기 장상태 회장 아닌가? 동국제강이요. 저 친구 청와대하고 뭐 어쩐다. 요즘 말이 많아. 이쪽으로 오는데요. 칵테일잔을 든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이 권철현 회장 일행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권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요. 이 형님은 잘 계시고? 예. 안 그래도 형님께서 권 회장님 만나면 안부 전화를 하셨는데, 이 신수가 원하시네요. 장 회장 몰라? 연합철강. 우리 권 회장이 인수하기로 했잖아. 평생의 한을 푼 거지. 그거 확실한 거예요? 재무부에서 나온 소린데 확실하지? 최근에 재무부 장관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안 만나봤는데요. 왜요? 그거 어차피 권 회장님한테는 돌아가지 못할 물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권 회장님한테는 돌아가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고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설마 동국 쪽에서 가져가진 않겠지? 우리도 제철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김만재 장관한테 직접 들으시지요.
권철현 회장은 그 길로 김만재 재무부 장관을 찾아갔다. 어찌된 겁니까? 그게 분명히 재무부 차관보를 저한테 보내셨을 때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연합철강은 이 권철현이가 인수를 하겠다고요. 그랬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장상태가 하는 말은 뭡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되시는 분이 밑에 차관보를 시켜서 내 의사를 확인해 가셨고 그때 인수자금 마련하라 해서 인수자금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까? 그게 말입니다. 대통령이요? 한간에 장상태가 무슨 성금 명목으로 낸 돈이 수십억 원이라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봐준 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신 허수아비야! 적어도 한나라의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틀린 결정을 하면 아니다 안 된다 왜 그 얘기를 못해요? 나는 이 결정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은 좀 해보겠지만 장상태한테 넘어가도록 그대로는 못 둡니다. 내 삶은요 연합철강을 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권철현 씨 입장에서는요, 거의 다 손에 들어오게 된 연합철강이 난데없이 딴 데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한편 김만재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는요,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참으로 딱하고 당혹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재무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시간. 부실기업 정리의 기본 골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기업의 빚을 유예시켜 제3자에게 인수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 생각지도 않은 부실기업을 인수하게 된 기업 보고 그 인수기업의 빚부터 당장 어떻게 해라 그럴 수는 없지. 예, 그렇게 되면 은행의 손실이 문제인데. 그것도 그렇지. 원래 부실기업 정리가 시작된 게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서였으니까 은행 보고 막 손실을 감당하라 수도 없지. 예. 그리고 근데 김 장관. 예, 카카. 얼굴이 안 좋아. 뭔 일 있어요? 아닙니다, 카카.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 보시오. 예, 카카. 그래서 은행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3%의 저리 특별 융자를 실시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인수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 규제법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세 감면 규제법? 조세 감면 규제법 혹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도 한다. 1965년에 제정됐으며 1981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 등의 조세 특례나 이를 제한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김만재 재무부 장관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조세 감면 규제법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세 감면을 확대하자 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벌이나 이런 기업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 조감법을 확대하자? 부실기업 정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카카. 아이, 그거를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카카,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로서 역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들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들어주셔야 합니다.
뭘 그래 그 비장하고 거창하게 말해. 에? 그리고 그 조간법 확대하는 게 이 정치적으로 말이지. 카카, 반드시 해야 합니다.